자, 오늘의 정보 열람.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클래식 작곡가이자 바흐,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베토벤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첫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 베토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생애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의 삶을 모티브로 창작된 대하소설이 있을 정도죠. 그의 삶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마 뛰어난 음악성 외에도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은 탓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베토벤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이용해 돈과 명성을 얻고자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술버릇 또한 고약해서 베토벤을 가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했다고 하는데 8살이었던 베토벤의 나이를 2살이나 속이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처럼 어린 신동으로 포장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결국 그가 이후에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의 안목이 영 틀린 건 아닌가 봅니다. 세 번째, 베토벤은 요제프 하이든과 사제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베토벤이 작곡한 2곡의 칸타타의 악보를 본 후에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베토벤 역시 당대의 거장에게 음악을 배우게 된 것에 벅찬 감동과 기대를 느꼈답니다. 하지만 막상 가르침을 받게 되자 하이든에 대한 베토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고 베토벤이 느끼기에 그의 스승은 자신을 가르치는 데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언젠가 베토벤이 작업한 악보를 하이든이 고쳐주었는데 다른 음악가인 요한 바티스트 생크가 이 악보를 보고 하이든이 발견하지 못한 많은 오류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이든에게 매우 실망한 베토벤은 사제 관계를 맺은 지 1년여 만에 그의 문화를 떠나게 됩니다. 후에 그는 회고하면서 하이든에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스승에 대한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네 번째, 루트비 판 베토벤은 평생 독신으로 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전에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꾸렸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친구 이상의 여인들만 9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비록 결혼까지 가진 못했지만 결혼 약속을 한 적도 있으며 심지어 사생아를 낳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여인들과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일화는 그의 사망 후에 비서였던 안톤 쉰들러가 발견한 발송되지 않은 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베토벤의 비밀 서랍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편지 속의 수신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절절한 편지의 주인공은 불멸의 연인으로 알려지며 회자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정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2사람이 바로 줄리에타 귀차르디와 테레제 브룬슈빅입니다. 두 여인 모두 베토벤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로서는 불멸의 연인이 바로 테레제였을 것이라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이후에 그가 사용했던 필담 수첩에서 테레제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다라는 암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편은 조금 번외입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줄리에타 귀차르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토벤은 말년에 줄리에타와 정말 진지하게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비장인 장모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죠. 당시 귀차르디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베토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즐겼다는데 이걸 주위에 또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좌절되자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귀족이자 작곡가인 벤첼 폰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하는데 베토벤은 이 결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시기에 청각장애가 심해지면서 상당한 고통 속에 있던 그는 자살을 생각해서 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이 유서가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죠. 아무튼 다시 귀차르디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결혼 이후 큰 풍파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갈렌베르크 백작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여러 명 낳았죠. 이건 너무 베토벤이 불행한 결말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렌베르크 백작이 성불능자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식을 1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낳았는데 말이죠. 이 뭔 개소리야! 결국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놀랍게도 백작은 대인배 기질을 발휘하여 그녀의 사생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베토벤 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그가 바흐,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와 같은 대작곡가 선배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누구의 음악과도 전혀 결이 다른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 작곡가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양식적인 특징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상 전개 능력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선율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곡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선율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한 작곡가죠. 그래서일까요? 베토벤의 음악은 의외로 소박하고 단출한 편인데 이런 단출한 선율이나 악상을 가지고도 거대한 규모의 교향곡, 합주곡 등을 작곡해냈을 만큼 악상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낭만주의 사조가 등장한 이후에 연주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교향곡들이 나타났는데 그 원조로 여겨지는 사람 또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등장 이후로 후배 작곡가들이 그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전개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은 예술로서 남아 많은 대중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7번째,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은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명칭으로 더욱 친숙한데요. 이 곡은 1악장 첫머리의 인상적인 8개의 음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는 의미에서 운명이라고 불리는데 정작 베토벤은 이런 제목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베토벤의 집사였던 쉰들러가 퍼뜨린 카더라였다는 설이 지배적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날에는 3번 영웅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곡은 전쟁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에서 이 곡이 연주되기도 했죠. 실제로 윈스턴 처칠의 연설 배경음악으로 쓰이거나 유럽전과 태평양전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음악회에서 각각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음악이 적국인 독일의 작곡가의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추축국인 독일의 음악. 역사는 참 알고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많네요. 8번째,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 먼저 명성을 알린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 활동은 띄엄띄엄 이루어지거나 특정 시기에 몰아서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만 피아노곡만큼은 그의 음악 인생 내내 끊임없이 작곡되었고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 작품 번호가 명명된 피아노 소나타만 32개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양으로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가치 또한 굉장히 인정받고 있죠. 어쩌면 피아노야말로 그의 음악 인생에서 뗄 수 없는 동반자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9번째, 작품 번호가 붙지 않은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엘리제를 위하여가 가장 유명한 곡일 겁니다. 이 곡이 발표된 경위가 조금 특이한데 작곡된 날짜는 1810년 4월 27일이었으나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베토벤이 하이든의 작품을 오마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이든은 이 곡이 연주되기 대략 1년 전에 사망했으므로 시기상 그를 추도하는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난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요. 자, 10번째. 그렇다면 엘리제는 누구일까요? 아쉽게도 엘리제가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베토벤의 여인 중 하나였던 테레제 말파티에 대한 것입니다. 1810년 마흔이 된 베토벤은 20살 가까이 어린 제자였던 테레제 말파티에게 청혼했었는데 이때 헌정했던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훗날 이 곡을 발견한 루트비히 놀이 자필 악보를 읽는 과정에서 테레제를 위하여를 엘리제를 위하여로 잘못 읽은 탓에 지금의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여겨지는 내용입니다만 테레제 말파티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친구에게 엘리제를 위하여 자필 악보를 유품으로 남겼다는 일화로 보아 이 가설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의 정보 열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